마감벨이 울린 직후에 호가창만큼 적나라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6월 24일 마이크론 주가는 정규장 기준 0.44% 빠진 1047.2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종료 신호가 뜨고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같은 종목의 시간의 호가는 14.6% 뛴 1199.52달러를 가리켰습니다. 같은 날 같은 종목인데 정규장과 시간의 사이에 이런 간극이 생긴 이유는 단 하나, 실적 발표 시점이 정규장 종료 직후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장이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의구심은 남아있었지만 숫자가 공개되자 그 의구심은 몇 분 만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이크론이 발표한 2026 회계연도 3분기 5월 28일에 마감된 석 달간의 매출은 414억 5,600만 달러였습니다. 직전 분기 238억 6천만 달러. 1년 전 같은 기간 93억 100만 달러와 나란히 놓으면 그 간격이 한층 분명해집니다. 1년 사이 매출이 4배 넘게 불어난 셈이고 월가가 평균적으로 내놓았던 356억 9천만 달러 전망치도 16% 넘게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더 가팔랐습니다. 비일반 회계 기준 25.11달러로 분석가 전망치 20.49달러를 22% 넘게 초월했고 일반 회계 기준으로도 24.6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288억 5,700만 달러, 매출 총이익률은 84.9%까지 올라섰습니다. 1년 전 같은 분기의 매출 총이익률이 39.0%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칩을 찍어냈는데 마진율만 2배 넘게 뛴 셈입니다. 동네 식당이 메뉴는 그대로 두고 가격표만 바꿔 달았는데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6.8%에서 81.2%로 뛰어올랐습니다. 사업부별로 들여다보면 변화의 축이 더 또렷합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고대여폭 메모리를 주로 담당하는 클라우드 메모리 부문은 137억 6,900만 달러를 벌었는데 1년 전 같은 분기에는 33억 8,600만 달러에 그쳤던 부문입니다. 코어 데이터 센터 부문은 115억 2,400만 달러로 1년 전 15억 3천만 달러에서 7배 넘게 뛰었고 매출 총이익률도 38%에서 87%로 올라섰습니다. 모바일 클라이언트 부문은 115억 2,100만 달러, 오토모티브 임베디드 부문은 46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1년 전보다 3배, 4배 넘게 늘었습니다. 4개 사업부 모두 매출 총이익률이 70% 후반에서 80%대 후반까지 끌어올라 있다는 점은 메모리가 더 이상 값이 출렁이는 범용 부품이 아니라 줄을 서서 예약해야 받을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런 가격 결정력은 마이크론 혼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프로세서와 함께 쓰이는 고대 여폭 메모리를 만드는 곳은 마이크론과 더불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이고 수요가 생산 능력을 한참 앞지르면서 세 회사 모두 제품의 프리미엄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이크론과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최대 45조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기로 의결했고 상장 시점은 7월 10일로 잠정 정해졌습니다. 같은 하루에 한쪽은 분기 실적으로 다른 한쪽은 자본시장 진입으로 같은 호황에 올라탄 셈입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22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고객 계약이 놓여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소비자, 자동차 시장을 아우르는 16개 계약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주문서가 아닙니다. 사겠다고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지 않아도 돈을 내야 하는 테이크 오어 페이 조항, 미리 맡겨두는 현금 예치금 약 180억 달러, 가격이 떨어져도 일정 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못 박은 가격 하한선까지 포함됩니다. 산제이 메로트라, 최고 경영자는 준비된 발언에서 모든 부문에 걸친 인공지능 수요와 구조적인 공급 제약이 겹치면서 타이트한 수급이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수밋 사다나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계약이 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만기 테이크 오어 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생산 능력을 짓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만큼 장기 수요는 이미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짚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같은 인공지능 붐, 같은 메모리 부족 상황을 마주한 또 다른 회사가 정반대의 베팅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날 투자자의 날 행사를 연 퀄컴은 2029년까지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1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으면서
새로 설계한 인공지능 칩이 더 저렴한 메모리로도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한쪽은 메모리를 더 많이, 더 오래, 더 비싸게 팔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다른 한쪽은 같은 메모리를 덜 쓰고도 버틸 수 있는 설계로 그 부족 상황을 피해가려 한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갈린 두 갈래의 선택은 지금의 메모리, 가격이 앞으로도 버틸 수 있을지를 둘러싼 시장의 의구심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메모리 산업을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는 호황 뒤에 어김없이 침체가 따라왔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2023년만 해도 과잉 재고가 가격을 끌어내리며 업계 전체가 깊은 침체를 겪었고,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의 호황 역시 한철 장사로 끝날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술시장 조사업체 퓨처럼 그룹의 데니얼 뉴먼 최고 경영자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의 규모와 속도는 매번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며 과소평가될 거고, 메모리는 공급이 풀리지 않는 한 프리미엄 가격을 계속 지킬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디렉션의 제이크 비안 자본시장 책임자는 지금의 강세론이 결국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을 뿐이며, 공급이 다시 늘어나는 순간 가격 결정력이 가장 먼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 주가는 실적 발표 바로 전날인 화요일 시장 전반의 매도세에 13%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계약 구조는 그 통념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5년짜리 테이크오페이와 가격 하한선은 수요가 줄어도 마이크론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이고, 마이크론이 아직 받지 못한 잔여 이행 의무는 이미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불어나 있습니다. 4분기 전망 역시 같은 흐름을 따라갑니다. 매출 가이던스는 500억 달러를 중심으로 위아래 10억 달러, 매출 총이익률은 약 86%, 비일반 회계 기준 주당 순이익은 31달러를 중심으로 위아래 1달러로 제시됐습니다. 분기 설비 투자액으로는 약 100억 달러를 책정했는데, 분석가들의 예상치였던 88억 9천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속도도 가팔라졌습니다. 3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53억 9천만 달러로 직전 분기 119억 달러, 1년 전 46억 달러와 비교하면 분기마다 2배 넘게 불어나는 흐름이고, 조정 자유 현금 흐름도 183억 달러까지 쌓였습니다. 회사는 4분기에는 이 자유 현금 흐름이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쌓아두지 않고 그만큼을 다시 공장과 장비에 쏟아붓겠다는 뜻입니다. 이 발표 하나로 마이크론 시가총액은 1조 1,6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유럽 증시에서는 마이크론 주가가 18.7% 뛰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ARM 홀딩스, 마벨, 브로드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까지 함께 들썩이며 하루 만에 4천억 달러 넘는 시가총액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시점 반도체 업종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2025년 3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을 그리고 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중동 지역 분쟁이 불거진 뒤 최악의 한 주를 보내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라앉아 있던 흐름 속에서 마이크론 한 종목의 실적 발표가 분위기를 통째로 뒤집어 나스닥 백 선물은 2%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한제이 메로트라가 남긴 말 가운데 가장 솔직했던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언제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5년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가는 회사조차 답하지 못한 그 질문 앞에 마이크론이 아직 받지 못한 잔여 이행, 의무 약 1,000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